독서 모임을 다녀왔는데 오늘 한 독서 모임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요것이 독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연관되어서 생각난 책들을 좀 골라와봤는데요. 서재에서 뽑아와봤는데요. 안나 카레니나 요것도 생각이 났어요. 요곳에서 브론스키가 안나 카레니나 망설이고 있는 자신과의 관계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안나 카레니나를 따라서 기차를 타잖아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기차에 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어째서 모스크바를 떠나시나요? 그녀가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생기가 빛나고 있었다. 어째서 떠나느냐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되물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 떠난다는 걸. 그가 말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로제에게 폴이 왜 실망하고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자리를 매일 채워주는 시몽에게 왜 흔들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이란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이 작품도 생각이 났어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거는 평생 동안 가벼운 모양 그 대명사로 살아왔던 토마스가 마지막에는 전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가 가벼운 상태로 살았던 그 장소를 박차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서 무겁게 살고자 하는 테레사에게 이동을 하잖아요. 자신이 조금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치를 포기하고 낮은 단계로 좀 내려오잖아요. 이것 또한 사랑의 이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동성은 아니지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시몽이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거예요 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때 사랑의 기술이라는 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리 프롬 님이 쓰신 거고요. 저는 옛날에 머리가 왜 이래? 저는 옛날에 한국어로 읽었다가 좋아서 요 영어로도 또 읽었었는데 한국어로 그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유아적인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을 따른다.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필요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그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로제와 시몬과 폴 사이사이에서 계속 필요라는 단어가 핑퐁핑퐁 돌아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아마 시몬이 폴에게 느끼는 필요감, 폴은 나를 필요로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폴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로제와 폴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성향상 시몽 쪽보다는 로제 쪽 안정감,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것이 용인한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감을 추구하는 쪽에 저는 더 가까운 편이라서 좀 시몽을 더 어린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랑받는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남자들은 대부분 성공하는 것을 택하고 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매를 가꾼다던가 옷치장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또 남녀 모두 사용하는 방법은 유쾌한 태도, 흥미있는 대화를 몸에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좀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책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다 읽은 책들이지만 요즘 읽고 있는 책, 저번에 책수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보고 싶은 사랑에 대한 사전 같은 책인데요. 또 펼쳐서 딱 나오는 부분, 변질이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질,
사랑의 영역에서 사랑의 대상의 역 이미지를 잠시나마 만들어내는 것. 하찮은 사건이나 어떤 미세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이미지가 갑자기 변질되고 전복되는 것을 본다. 여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도 폴이 시몽이라는 인물에게 좀 떨림을 느끼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로제의 단점이 보여요. 3자 대면을 했는데 이제 시몽은 젊고 잘생겼는데 로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로제의 재킷은 너무나도 낡아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120쪽 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보라색 인덱스를 붙여놨는데 120쪽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몽보다 로제를 내가 더 좋아하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의 입 주위에 파인 2개의 기다란 주름과 검은 무리가 살짝 진 푸른색 두 눈과 굳어진 얼굴을 뜯어보며 그녀는 미칠 듯한 애정을 느꼈다. 입 주위에 기다란 주름이 있어요. 시몽이 없는 주름이 있고 검은 무리가 살짝 진 약간 흐리멍텅해진 나이가 들어서 흐리멍텅해진 푸른색 눈과 굳어진 얼굴. 이것을 보면서 그의 흠을 보면서도 애정을 느꼈는데 미칠 듯한 애정을 느꼈다.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약간 일시적으로 심장이 뛰고 손 스치면 설레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의지의 발현, 그 사람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변함없는 포지션의 유지,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사강님께서 사랑의 영원성이 아니라 덧없음을 말씀하시고자 쓴 작품인데요. 실제로 사랑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농담하세요?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그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사랑은 2년 이상 안 갑니다. 좋아요. 3년이라고 해두죠. 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해 세월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녀가 집중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덧없고 변하기 쉬우며 불안정하고 미묘한 사람 사이의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프랑스와즈 사강님은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사셨어요. 1935년에 태어났는데 1951년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세요. 수녀님들께서 꽤나 자비롭게 이렇게 품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나? 퇴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소르본 대학교라는 곳에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첫 해 시험에서 낙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요트사고를 당해서 침대에서 쓰신 소설이 첫 작품 슬픔이여 안녕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 후에 이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신 거죠. 결혼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하셨고요. 그때 이혼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이란 아스파라거스에 비네그레트 소스를 곁들이느냐, 네덜란드식 소스를 곁들이느냐의 문제, 곧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모든 것들을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려고 했던 것 같고, 본인의 삶조차도 조금 어렵진 않게 가볍게 살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과 그런 색다름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는 것을 묻는 작품을 좀 심오 있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꽤나 장치 같지 않은 장치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막 깊이 있게 막 엄청 심도 있게 고민해서 쓴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고 후루룩 이렇게 써내려 가신 그런 느낌의 필체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문체가 느껴지거든요. 아마 작가님 성격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독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로제 같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극, 시몬과 같은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어떤 연인의 관계에서는 좀 안정적인 관계, 장기 연애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는 답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나 또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또한 나에게 참는 게 있을 것이고 하니까 나만 무조건 참고 있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쉽사리 끝내지는 않아요. 고민하는 기간이 꽤 길거든요. 최소 1년은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과 조율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1년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스타일로 연애를 해왔고 그 외에
로제랑 시몽을 좀 일이나 꿈에 대입해 보았을 때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은 생각나면 바로바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책 유튜브 할 때 얼굴을 절대 공개하지 않을 거고 구독자 한 5,000명쯤 되면 얼굴을 공개해볼까? 라고는 했지만 최근에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는 LA 여행을 다녀오면서 세상에 사람이 진짜 많구나. 세상에 사람이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그러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장벽이 있어야 하나? 장벽을 굳이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 공개를 결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얼굴 공개를 하고 사실 조금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나의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 왜냐하면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랬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그런 것에 연루되거나 그런 위험은 없을까? 좀 내가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비하받거나 좀 희롱을 당하거나 하는 댓글들이 달리거나 한다면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제 같은 일, 안정적인 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과 새로운 자극적인 시몬과 같은 일이나 꿈이 생겼을 때 저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는 쪽을 선택해봐야겠다. 뭐 그렇다고 로제처럼 늘 해왔던 일을 버리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은 후회 없이 늘 도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텍스트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서 느낀 사랑의 모습과 사랑에 대한 정의 그리고 로제를 선택할래, 시몽을 선택할래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모든 회원분들이 다 다른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와 인생에는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는 나의 것을, 나의 답을 잘 생각하고 나의 길을 내가 스스로 사색하고 사유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이 8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작품을 똑같이 읽었는데도 이렇게 답이 다 다를 수 있구나. 색깔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꽤나 또 한 번의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으면 주절주절이 계속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이 정도입니다. 사랑에 관한 것들.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겠죠? 그 사랑들을 잘 해내시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